촛불은 꺼졌지만 창문에 비친 그림자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불빛을 보아요. 마치 아직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전 하루가 힘든 날 연속이었어요. 요양병원의 하루는 느리게 흘러요. 사람을 돌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날 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사위의 손끝이 제 발을 감쌌습니다. 젖은 셔츠, 떨리던 숨결, 그리고 말로 하지 못한 온기. 모든 건 그 한순간의 손끝에서 시작됐어요. 주방 형광등이 덜컥거리더니 툭 하고 꺼졌습니다. 비냄새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작은 불빛이 하나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켜둔 수면등이 낯선 긴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딸이 떠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항에서 손 흔들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 눈빛엔 무심함도 애틋함도 없었어요. 그저 바쁘고 피곤해 보였죠. 그 옆에 서 있던 태민 씨, 평온해 보이려 애썼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이더군요. 어머니,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탁자 위엔 작은 맥주병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그 손끝이 괜히 맥주병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날따라 참 어렸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던 그 미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많이 힘들었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누워있는 것보다 낫네요.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묘하게 낯선 위로가 가슴 안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레 제 발을 감싸쥐었어요. 물티슈로 닦듯 부드럽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발 많이 부으셨어요. 저녁엔 꼭 따뜻한 물에 담그셔야 해요. 그래야겠네. 고마워요. 태민 씨. 그 말에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대화가 멎고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래선 안 되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밤 그 손끝이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흔들리고 밖에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오늘 밤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넓어요. 그럴까요?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시작된 밤이었어요. 우리 사이엔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늦가을 햇살처럼 짧고 부드럽고 위험한 따스함이었어요. 그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은 미안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문틈 아래로 스며든 불빛이 마치 두 사람의 비밀을 감싸 안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의 온기, 아직도 제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아주 오래 타오르고 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출장이 길어진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태민이 좀 잘 챙겨줘. 요즘 혼자 있으면 밥도 대충 먹어.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어정쩡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윤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듯 깊게 내쉬었죠. 그냥 평범한 하루 같았는데 그날따라 공기가 조금 달랐어요. 저녁 무렵 태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퇴근하면서 국 한 통하고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그 말이 괜히 고맙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조리대 위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 그 리듬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윤숙은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넓고 단정했죠. 그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긴장감, 그리고 묘하게 따뜻한 안정감. 식사를 마친 뒤 태민 씨가 작은 대야 하나를 들고 와 윤숙의 발밑에 내려놨어요.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따뜻한 물이 발을 감싸고 그 손끝이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어요. 많이 피곤하셨죠, 오늘. 그 손길엔 간병인의 정성이 있었고 어딘가엔 애인의 체온도 스며 있었죠. 느슨한 잠옷바지 사이로 스치듯 닿는 손끝에 숨이 멎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떼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은 거실 소파가 아니라 안방 구석 작은 의자에서 잠이 들었어요. 창밖에선 비가 내렸고 방 안엔 수면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죠. 윤숙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숨결 하나 건너에 있는 사람. 젖은 수건 냄새 사이로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태민 씨. 살짝 속삭이듯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을 하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윤숙은 자꾸만 그의 존재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지울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젖은 셔츠에서 나던 비누 냄새, 손끝에 남은 체온, 무릎에 닿았던 팔의 무게. 그 모든 게 밤이면 떠올랐어요. 눈을 감으면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던 그의 옆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그가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환청처럼요. 태민에게 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그날 밤 이후 그 사람의 냄새가 안방 가득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차마 열지 못했어요. 그의 냄새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하루 종일 흐린 날이었어요. 요양병원 복도 창밖으론 회색빛 하늘이 깔려 있었고 젖은 나뭇잎만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 윤숙은 식사 트레이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짚고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뒤에서 달려온 태민 씨가 재빠르게 허리를 받쳐 안았습니다. 그의 팔이 등 뒤를 감싸고 숨결이 귀 가까이 닿았어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정말 본능적으로요. 그의 품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그의 손길이 등에서 허리로 그리고 팔로 내려왔습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오래 머무는 손끝이었어요. 간병의 손길이라기엔 조금은 너무 따뜻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렸고 방 안은 불을 끄고 수면등만 켜둔 채였죠.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흐르고 커튼 아래엔 발끝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태민. 윤숙이 아주 작게 불렀어요. 처음으로 시자를 떼고 이름만 부른 거예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눈빛이 부딪혔어요. 말도 움직임도 없었죠. 그저 서로의 숨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윤숙의 손등 위로 그의 손끝이 조심스레 내려왔어요. 가벼웠어요. 너무도 가벼운 접촉. 하지만 그 안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위로일까요? 아니면 욕망일까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의 손끝에서 조심스런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 내 마음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비에 젖은 듯 살짝 떨리던 그 음성.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다르게 보여요.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만이 천천히 윤숙의 손을 덮었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와 불빛, 그리고 손끝의 감정은 문틈 아래로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그건 분명히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그 방향으로. 비가 잦아들 무렵 문틈 아래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왔어요. 그건 촛불도 수면등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새어나온 거였어요.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그 아래서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들이 젖어 흔들렸습니다. 윤숙은 안방 창가에 서서 텅 빈 정원을 바라봤어요. 젖은 흙냄새, 빗물 고인 화분 받침, 그 위로 스치는 바람소리까지 모든 게 이상하게 조용했죠. 그때 방 안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조금은 망설이는 걸음이었어요. 오늘은 병원 안 가도 된대요. 그래요? 그냥 아무 일 없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이 어쩐지 낯설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한 물로 채운 대야가 침대 옆 바닥에 놓였고 윤숙은 조용히 무릎을 내렸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으로 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지난번보다 훨씬 느리고 훨씬 오래 머물렀어요. 물소리가 찰랑이며 부딪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마저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살레음 좋네요. 그가 갑자기 내뱉은 말에 윤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어머니, 아니 윤숙 씨.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을 대가 움직였고 시선은 바닥과 그녀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입에선 그렇게 나왔지만 가슴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발등을 감싸쥔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입술이 닿을 거리였죠. 그 순간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천둥이 울리고 방 안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태민 씨가 급히 서랍을 열어 작은 촛불 하나를 꺼냈어요. 불꽃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졌어요. 손끝이 다시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의 손등 위로 윤숙의 손이 살짝 얹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야 해요, 태민 씨.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숨이 맞닿았고 입김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 아래 손끝만이 조용히 스쳤어요. 하지만 그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러 가슴 깊숙이 번져 내려갔습니다. 촉촉한 방 안의 공기, 젖은 커튼 아래로 흘러드는 빗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손끝 사이에 맺힌 보이지 않는 떨림. 그날 밤 그들의 마음은 문틈 아래로 조용히 새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촛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어요.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따라 흔들렸죠. 그날의 어둠 속에서 내가 가장 또렷하게 본 건 그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잠들지 못한 공기가 방 안을 떠돌고 있었죠.
윤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불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면등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그 속에서 마음속의 불안과 떨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쪽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멈춘 기척.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낮게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 그냥 기다려야 할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직 못 잤어요.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도요. 오늘 그 손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숙의 심장이 움찔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을 들 수가 없었죠. 어머니,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말은 고백이었지만 윤숙의 귀에는 죄처럼 들렸어요. 태민 씨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이불 끝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어깨에 닿았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하지만 오래 참아온 온기였습니다.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그만해요, 태민 씨, 제발. 한 번만요. 이렇게만 있을게요. 그의 팔이 조심스레 윤숙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품 안에서 숨소리가 서로의 목덜미에 부딪혔어요. 비누와 와인, 그리고 살레음이 뒤섞인 냄새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윤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이대로요. 밤은 길었고 비는 다시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 서로의 숨으로 죄책감과 위안을 나누었습니다. 새벽녘 윤숙이 눈을 떴을 때 그의 품은 비어 있었습니다. 머리맡엔 작은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 쪽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태민 씨, 나도 그래요. 그날 이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불에 남은 체온, 손끝에 닿았던 떨림, 그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온이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창밖 감나무는 절반쯤 잎을 떨궜고 밤새 바람에 날린 낙엽이 마당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숙은 부엌에 서서 달걀을 풀고 미역국에 불을 맞추고 김치를 꺼내 그릇에 덜었어요.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거실에선 태민 씨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저 종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의 눈길이 몇 번이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나 모레 도착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그래. 조심해서 와.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엔 긴 현실이 들어 있었죠. 둘만의 시간은 이틀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 노릇한 계란말이, 조용한 식탁 위 공기까지 모든 게 어제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민 씨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죠.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이라 그런가. 그는 애써 웃었지만 젓가락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민 씨, 윤숙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많이요.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윤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서 모든 걸 이해한 듯 했죠.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원래 있던 자리로. 그렇겠죠. 둘 사이에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어색하게 울렸어요. 식사가 끝나자 윤숙은 조용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현관 쪽에서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깨에 걸친 재킷, 살짝 눅눅한 가방끈, 그 모든 게 이별처럼 느껴졌죠. 태민아, 그가 멈춰섰습니다. 시도 어머니도 없이 처음 부른 이름, 천천히 돌아본 얼굴엔 놀람과 슬픔 그리고 미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방 불 꺼두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방 안의 조명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윤숙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발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바람 한 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했어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만이 아직 방 안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별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식탁처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죠. 그날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윤숙은 책을 펼쳐 들었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선은 자꾸만 문 쪽으로 향했죠. 그 문 너머엔 말하지 못한 말들, 끝내 닿지 못한 감정들이 고요히 쌓여 있었어요. 어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방 안엔 불이 꺼져 있었고 창가 쪽 의자에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태민 씨? 그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숙은 등을 돌린 채 문을 닫았어요. 탁!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라벤더 향이 살짝 섞인 초의 불꽃이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얹힌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미쳤다고 하셔도 돼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윤숙 씨. 이 감정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숙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게 잠깐의 위안인지 진짜 사랑인진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끝날까봐 더 무서운 거. 그게 사랑 아니면 뭐겠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윤숙은 그 눈물을 바라보다 손을 천천히 뻗었어요. 그의 손등을 덮으며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그는 윤숙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크게 일렁였어요. 두 사람의 숨결이 그 불꽃을 감싸듯 공기가 뜨겁게 흔들렸죠. 윤숙 씨, 태민 씨, 조용히 해요. 그녀는 속삭이며 양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숨이 가까워졌어요. 그의 입술이 처음으로 그녀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을 만큼 가까이서
살레음이 번지고 작은 옹달샘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창밖의 비는 멎었고 방 안엔 아직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 방 안은 세상 어느 곳보다 밝고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서로를 안았어요. 죄가 아니라 위로였고 어둠이 아니라 불빛이었어요. 그 사랑이 잘못된 거라 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어요. 아침이 왔어요. 놀라울 만큼 평온한 아침이었죠. 밤새 내리던 비는 멎었고 마당에 쌓였던 낙엽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타고 들어와 부엌 식탁 위를 조용히 덮고 있었어요. 윤숙은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냄비에서 오르는 김을 바라보는 내내 가슴속은 텅 빈 방처럼 공허했어요. 그날 새벽 방 안에 켜졌던 촛불은 천천히 꺼졌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긴 숨을 삼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밤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엄마, 딸이 돌아왔어요. 트렁크를 끌고 들어오는 얼굴엔 피곤함과 어색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생각보다 집이 조용하네. 잘 다녀왔니? 피곤했지? 윤숙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졌죠. 등 뒤로는 태민 씨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그저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처럼 움직였어요.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평범한 미역국, 계란말이, 된장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서늘했어요. 마치 무언가 지나간 자리처럼. 회사 쪽은 어때? 나쁘진 않아. 근데 다른 게 문제야.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요즘 태민이랑 대화가 거의 없어. 그 말에 윤숙과 태민의 손이 동시에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보진 않았지만 심장이 같은 속도로 움찔한 게 느껴졌어요. 같이 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벽 같아. 출장 갔을 땐 오히려 혼자가 더 편했어. 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나 이혼 생각 중이야. 숟가락을 든 윤숙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심각해? 엄마는 모르겠지. 그 사람 집에선 진짜 말이 없어. 표정도 없고 같이 있어도 벽 같아. 그 말에 태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죠. 윤숙은 그때 깨달았어요. 딸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누군가 곁에 있었지만 그 속은 늘 텅 비어 있었겠구나. 식사가 끝나고 딸이 방으로 들어가자 식탁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윤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물었어요. 원래 그렇게 혼자였어? 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누군가 옆에 있어도 늘 혼자였어요. 그날 밤 윤숙은 다시 안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이제 나도 혼자 있어야겠네요. 방 안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엔 사랑도 후회도 아직 다 식지 않은 온기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하지만 매일 같은 불빛 아래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건 죄도 사랑도 아닌 그냥 남겨진 온기였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책상 위엔 여행용 캐리어 하나, 그리고 살짝 구겨진 가족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만 엄마 집에 있을게. 그 말 한마디에 윤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태민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날 오후 태민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작은 미열이 올라 이마가 뜨겁고 눈동자가 흐려 보였어요. 괜찮아요. 잠깐 누우면 나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윤숙은 물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이마 아래로 떨어지는 땀방울, 젖은 속눈썹, 살짝 흩어진 숨소리. 묘하게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그리웠어요. 얼마 후 그가 잠들었을 때 윤숙은 방을 정리하다 서랍 속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겉장은 닳아 있었고 스프링은 휘어져 있었어요. 아무 표시도 없는 노트였지만 왠지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 장엔 조용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릴 때는 매 맞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벽에 기대 울던 날들이 기억난다. 결혼 후에도 난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모님이 처음이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 손등에 닿은 그 따뜻함이 며칠을 울게 했다. 윤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그 작은 노트를 품에 안은 채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빛이 커튼을 통과해 그녀의 무릎 위에 노랗게 내려앉았어요. 그 빛 속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숙은 죽을 끓였어요. 야윈 손으로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수건을 다시 올리고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태민 씨. 그는 잠든 듯 했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처음 보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너무 오래 혼자였구나. 윤숙은 그 생각에 가슴이 조용히 저렸습니다. 식탁 위엔 노트와 함께 접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윤숙은 그것을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기꺼이 죄인으로 남겠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윤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민 씨, 다음엔 제 얘기도 들어줄래요? 그때 문틈 아래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는 발걸음.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사랑은 그렇게 돌아왔어요. 큰 소리도 약속도 없이 그저 서로를 향한 발걸음 하나로. 그날 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온 불빛은 어제보다 더 따뜻했어요. 봄이 막 시작되던 4월이었어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풀리고 작은 마을 한켠에 새 집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그 집 이름은 작은 틈. 간판도 없고 예약도 받지 않는 곳이었죠. 누구든 마음이 조금 무너졌을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저 마음이 쉴 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면 되는 그런 곳. 아침 햇살이 감나무 잎을 타고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숙은 오늘도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새벽마다 풍욕을 하며 요가를 했어요. 오전엔 정원에 물을 주고 도라지 차를 우리며 나무 벤치에 깨끗한 방석을 깔았죠. 그때 부엌 안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머그잔 2개를 들고 오는 손, 햇살에 닿은 웃음.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요. 괜찮아요. 나무가 조금 흔들리는 게 더 좋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공기가 부드러웠어요.
멀리서 손님이 찾아온다고 해도 조급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이제 두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늦은 오후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기 쉼터인가요? 윤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쉼터라기보다는요, 그냥 작은 틈이에요. 살면서 잠깐 숨 좀 쉬고 싶은 사람들한테 잠시 문 열어두는 곳이죠.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두 분은 부부세요? 그 질문에 태민 씨가 윤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차를 저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조용히 감쌌어요. 그 손은 따뜻했고 예전보다 단단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안방 불이 켜졌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만큼의 바람, 침대 위에 포개진 그림자, 그리고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윤숙은 창가에 서서 조용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집 참 좋아요. 낮엔 햇살이 잘 들고 밤엔 문틈으로 따뜻한 사람이 들어오죠. 태민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윤숙 씨, 응, 이젠요,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나도, 우리가 함께한 밤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고요하게 그날 밤 작은 틈의 문틈 아래로 부드러운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숨결, 스친 손끝 하나가 조용히 이어졌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오래 참아온, 늦게 찾아온, 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사랑. 이제는 더 숨지 않아도 되었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봄바람에 녹아 흘러갔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처럼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이 막 시작되던 오후였어요. 작은 틈의 정원엔 제라늄 향이 가득했고 레몬밤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요즘 들어 윤숙은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마다 마당에서 짧은 풍욕을 하고 저녁이면 요가 매트를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하루를 정리했죠. 어깨선이 다시 살아나고 미소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거울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전에 알던 사람들이 보면 성형한 얼굴로 볼 만큼 다시 젊음을 되찾았어요. 윤숙 씨, 오늘은 머리 묶으셨네요. 태민 씨의 말에 윤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햇빛이 너무 세서요. 잘 어울려요. 처음 본 날보다 훨씬 젊어지셨어요. 그 말에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굳이 대답은 안 했지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요즘 태민 씨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마당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장작을 패고 흙을 만지고 텃밭을 돌보다 보면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그는 도시의 그림자가 남지 않은 마당의 햇살이 잘 어울리는 남자였죠. 어느 날 작은 틈을 찾은 손님이 두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남매세요? 아니면 부부세요? 윤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었고 태민은 옆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며 미소를 지었죠. 그 짧은 침묵 속에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윤숙은 마당에서 물을 뿌리다 무심코 그를 불렀습니다. 태민아, 그는 물 뿌리개를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봤어요. 그 이름 두 글자 안에 수많은 계절이 겹쳐져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씨 안 붙이려고.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감쌌어요. 윤숙, 응, 이젠 우리 둘 다 숨지 않아도 되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조금 더 세게, 하지만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틈의 안방엔 이름이 생겼습니다. 윤숙, 태민. 이제는 부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이름들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문틈을 따라 흘러들고 두 사람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일로 완성됐어요. 이제 그 이름이 하루를 여는 인사이자 서로를 부르는 가장 따뜻한 노래가 되었어요. 가을비가 살짝 내리던 아침이었어요. 작은 틈의 유리창엔 빗방울이 촘촘히 맺혀 있었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제라늄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윤숙은 새벽 5시에 마당에 나섰어요. 흰면 요가복 차림에 머리를 높이 묶고 팔을 벌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차가운 공기가 살결에 닿을 때마다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팔을 펴고 어깨를 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사장님, 오늘도 젊어지셨네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젊어지는 성형했다고 오해하겠어요. 먼저 마당에 나와 있던 손님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윤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집에 오면 다 그래요. 햇살이 사람을 젊게 만들어요. 그 옆에서는 태민 씨가 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작은 솥에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따끈한 콩국물, 막 데운 두부,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와 들깻잎.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아침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밥상 먹으면 몸이 달라져요. 그건 밥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 덕분이겠죠? 사람들이 깔깔 웃었어요. 윤숙은 웃으며 말했죠. 그럼 이 밥상엔 태민 씨 손맛도 들어갔어요. 그 말에 태민 씨가 저 멀리서 살짝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햇살 사이로 그의 눈빛이 빛났어요. 정오가 지나자 요가를 마친 손님들이 잔디 위에 누워 아로마 향을 맡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숙은 그들 곁에 앉아 천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잃어요. 하지만 이렇게 숨을 고르고 햇살을 느끼면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그 말에 한 손님이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바람이 불었어요. 살결에 닿는 바람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때 윤숙은 알았어요. 이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당엔 바람이 머물고 촛불 하나가 잔잔히 타오르고 있었죠. 태민 씨가 다가와 잔 하나를 건넸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고생이라기보단 감사한 하루였어요. 그들은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살짝 부딪히는 소리, 그 안에 하루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윤숙 씨, 응, 이 집 이름 작은 틈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쵸. 사람 마음에도 사랑에도 숨 쉴 틈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에 태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어요.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이젠 비밀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바람은 살결을 스치듯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웃음 그리고 살아있는 하루의 온기가 함께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작은 틈엔 바람이 머물렀어요. 살결에 닿는 그 바람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아프지 않고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가을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작은 틈의 창가엔 촉촉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방 안엔 라벤더 향초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울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화면엔 낯익고도 멀어진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 엄마 나야. 그래, 잘 지내지? 응, 오늘 결혼했어. 그 말에 윤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창밖 어둠 속으로 한참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죠.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고마워. 딸의 목소리엔 울음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태민 씨 말인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했어. 그 말에 윤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어요. 그때 전 남편이랑 이혼이 정리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도 못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옆에 있어줬어. 엄마, 나 그게 미안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윤숙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창문에 고인 물방울을 바라보았죠.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제 엄마가 잘 살아줘. 그 사람 외롭게 두지 말고. 수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통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한동안 전화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당 어딘가에서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죠. 윤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태민이 거실에 들어서 있었어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결혼했다네요. 그래요. 윤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그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요, 그동안 말 못했던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수연 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결혼식은 했지만 서류는 늘 미뤄졌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당신이 도망칠까봐 차마 말 못했어요. 윤숙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했어요?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이젠 숨길 게 없으니까. 그 말에 윤숙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손등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그 손 위로 따뜻한 체온이 번졌죠. 그날 밤 안방 문틈 아래로 새어나온 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이제는 서로를 받아들인 사랑의 불빛이었어요. 밖에선 비가 그쳤고 감잎 위에 고인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묵은 감정이 흘러내리는 소리처럼 고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마음도 고요해졌어요. 이젠 감추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작은 틈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틈은 어느새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낯선 손님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하루에 한 번쯤은 들르는 집이 되었죠. 풍욕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햇살보다 밝았고 윤숙의 차를 마시던 사람들의 웃음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거기 가면 얼굴선이 살아난다더라. 사장님이 요가 지도도 해주신대. 그 집 밥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니까. 그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마을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빈집이던 초가집엔 새로 민박집이 들어섰고
한때 문 닫았던 슈퍼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마을이 숨을 쉬는구먼. 이장의 말에 윤숙은 그냥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며 웃을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군청에서 공무원 2명이 찾아왔어요. 회색 정장 차림의 2사람은 손에 공로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2분의 덕분에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윤숙은 잠시 말이 막혔어요. 공로패를 받아들며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서 태민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죠. 별이란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윤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며칠 뒤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사람,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우리가 잔치 한번 해줄 테니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어야지. 잔치요? 그래, 결혼식 말이야.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윤숙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었죠. 잔치는 감나무 아래에서 열렸습니다. 하얀 천이 걸리고 이웃들이 손수 만든 떡과 나물이 줄지어 놓였어요. 누군가는 막걸리를 따르고 누군가는 사물놀이 장단을 마쳤죠. 그날 작은 틈의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윤숙은 흰 원피스를 입었고 태민 씨는 단정한 셔츠를 입었어요. 2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며칠 후 2사람은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나란히 앉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붉은 도장을 눌렀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2분은 정식 부부로 등재되셨습니다. 그 소리에 윤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 줄의 기록이 이 긴 세월의 모든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작은 틈의 안방 문틈 아래로 조용한 불빛이 스며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옆엔 새로 달린 작은 나무패 하나가 있었어요. 윤숙 태민, 여긴 안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이제 작은 틈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고 있었어요. 젊어지고 싶은 사람은 작은 틈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작은 틈으로, 그리고 둘이 함께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안방으로 가. 이제 안방은 죄의 이름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남았어요. 그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제 우리만의 비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따뜻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태민 씨,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를 품었어요. 그들의 안방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10번째 이야기. 친구 엄마였던 그녀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 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